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따라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린 하루였는데요. 기술주와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은 어제의 흐름을 이어서 오늘도 0.5% 하락했고, 반면 다우는 가치주 선호 추세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S&P도 오늘은 상승하면서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또다시 5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하면서 1.6%대 후반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나스닥에 이틀 연속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과 주가의 관계는 이미 영상을 만든 것이 있으므로 아직 안 보신 분들이나 봤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영상을 따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준 의장으로 파월이 연임된 이후 이틀 동안 채권 수익률이 거의 0.1%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시장은 파월이 아니라 브레이너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인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채권 수익률이 오르는 건 조금 의외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시장은 큰 문제를 또 하나 안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된다는 것이죠. 최근 몇 달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던 PCE가 만약 내일도 크게 오른 것으로 발표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마치 불난집에 기름 부은 꼴이 되어서 채권 수익률을 더 급등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나스닥은 당분간 힘든 시기를 걷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16,000이라는 역사적 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겹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그동안 채권 수익률은 PCE, CPI 같은 주요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는 올랐다가 막상 발표되고 나면 내리는 현상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반복된다면 오늘은 주요 지표 발표 전날이라 오른 게 되고, 내일은 오히려 발표 후에 내릴 가능성도 있겠죠. 또한 분위기가 설사 지금보다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목요일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분위기를 한번 끊었다가 갈 수 있다는 점도 다행입니다. 사실상의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으면서 분위기를 한번 쇄신하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투자자들이 이런 좀 안 좋은 분위기에 영향을 덜 받은 상태로 거래를 재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나쁜 흐름이 오래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조금은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무엇이 되었던 시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의 일이죠. 어떻게 움직이건 그로 인한 주가의 등락은 우리의 장기적인 투자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사려고 했던 주식의 펀더멘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하락해서 가격이 내린다면 그저 좋은 기회가 생긴 것 뿐이겠죠. 어찌됐든 이러한 고금리 예상 기조로 인해서 은행주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또한 나스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나마 분위기가 가장 좋은데요. 애플은 어제 165달러라는 역사적 신고점을 달성한 후에 현재는 시장의 하락에 의해 잠시 내려온 상태고요. 아마존도 힘겹게 다시 올라서 전고점을 거의 회복하나 했지만 박스권의 저항선과 시장 분위기로 인해 다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야 말할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 중에 있고요. 이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역사가 꽤 길고 성장을 이미 많이 이룬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기로에 놓여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주 중에서는 미래 가치 반영보다는 현재 가치 반영 수준이 가장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 급등에 따른 피해를 상대적으로는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주이기도 하고, 또 나스닥이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면 이들 기업 역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나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지분이 높고 개인과 기관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계속 내린다면 기관들이 빅테크의 주식을 팔아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고 다른 주식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리밸런싱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실제로 빅테크들이 가장 많은 매도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자동차 섹터에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테슬라가 오르면 리비안과 루시드는 내리고 또 추가적으로 포드 GM은 오릅니다. 반대로 테슬라가 내린 날은 리비안 루시드는 오르고 덤으로 포드 GM은
또 내립니다. 이거는 일종의 순환매에 가까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근데 그 투자자들이 한쪽을 사면서 한쪽을 팔고 또 한쪽을 판 다음에 다른 한쪽을 사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되었건 트레이더들에 의해 발생하는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장기 투자자라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리비아는 오늘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선 캐나다에서 올해 말부터 배송을 시작하기로 예정되었던 R1T가 거의 1년 미뤄진 내년 연말로 배송이 연기되었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올해 말부터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R1S가 내년 7월까지 배송이 미뤄졌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공급망 병목 형상으로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의 R1T에 집중하기 위함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소식과는 상관없이 리비안의 주가는 며칠간의 급락에 대한 반발로 오늘은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리비안은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지켜냈는데요. 루시드 역시도 오늘은 상승하면서 860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이 두 회사는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의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의 대부분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두 회사가 자신들이 발표한 로드맵대로 차량을 생산해내지 못하게 될 때는 주가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말한 로드맵대로 전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의 가격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아주 드라마틱한 하루였죠. 장 초반에 상승세로 시작해서 1180달러까지 올랐지만 이후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무려 100달러 이상 하락한 1060달러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하락폭을 서서히 만회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1100달러는 지켜낸 1109달러에서 마감했지만 전반적으로는 4% 넘게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주가를 1060달러까지 급락시킨 매도세는 일론 머스크의 매도 재개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기존에 설정해두었던 거래 93만 4091주의 매도일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이 정도의 급락을 불러올 매도라면 그 이상의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리 설정된 거래가 아니라 2주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임의적으로 매도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 이미 매도라면 일론 머스크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두가 기대하던 주식 분할과 같은 특수한 이벤트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장 마감 후 4시간 지난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매도했다는 보고가 없는데 만약 오늘 매도했다면 내일까지 보고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루머는 루머로 남겨두자는 주의죠.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내실입니다. 빨리 기가 베를린과 기가 오스틴이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 양산을 시작하는 것이 본질적인 기업 가치와 훨씬 더 연관이 큰 일입니다. 기가 텍사스는 올해 내에 오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문제는 기가 베를린인데 현재는 사실상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브라덴부르크의 경제부 장관은 몇 주 안에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연말에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픈하는 것을 볼 가능성도 있겠고요. 또 그때쯤이면 일론 머스크가 매도를 더 하던 안 하던 현재의 매도 이슈는 아마도 다 끝이 나 있겠죠. 그때가 되면 테슬라 주가는 다시 강력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많이 낮아졌을 때 더 많이 사야죠. 하지만 대중은 그 반대로 합니다. 주가가 올랐을 때 사고 주가가 내렸을 때 팝니다. 테슬라는 작년부터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었지만 계속된 주가 침체로 올해 7월부터는 쭉 순매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 들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팔았던 구간과 다시 매수한 구간을 한번 보시죠. 뭔가 반대로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곳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계산이긴 하지만 대다수와 같이 움직이면 돈을 벌지 못하는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명제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